비트코인이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은 언제쯤 오는 것일까? 여러 기대감과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 상황은 27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백한 비트코인 시즌에서 이제 막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이 상위 50개 알트코인들의 성과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은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 관점에서 이제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위마르 X는 역대급 알트 시즌이 5월 25일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콕 찍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대략 380일 시점마다 대규모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좀 기계적인 대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2013년, 2017년, 2021년 주요 알트 불장이 각각 그 이전에 반감기 이후 1년 남짓 시점에서 촉발됐다는 것은 이 정도는 또 통계로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2024년 4월 진행됐던 반감기로부터 이제 380일 이후가 정확히 2025년 5월 말에 해당합니다. 이 주기에 따르면 이달 말이 알트 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꽤나 흥미로운 그럴듯한 관측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기설은 어디까지나 과거 사이클 반복 패턴에 근거한 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흥미로운 지점인데, 실제로 5월 들어서 일부 알트코인 지표에는 미묘한 변화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알트 시즌 로딩... 이런 글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건 비트코인에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다시금 서서히 순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초기 징후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컨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계는 하면서도 사이클상 알트코인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부분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충 엉까고 짚고 넘어갈 그럴 부분이기에는 진짜 전폭적인 구조 변화가 빡세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하나 또 새롭게 전해진 내용들 토대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전폭적인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진전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이 지니어스 액트가 마침내 이제 통과에 가까워지면서 제도권 자금이 안심하고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역대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규제 발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 유니스왑, 에이브 같은 디파이 관련 알트코인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에 에이브 토큰이 하루에 20% 급등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화는 곧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 저변에 깔려 있구나, 이런 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으로 백업하면서 규제 명확화를 잘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온라인 송금 서비스 젤 운영사, 은행 간 결제 네트워크 더 클리어링 하우스 등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규제 환경,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설정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지금 확신을 했기 때문에 어벤져스 팀을 꾸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시장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전환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최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와 ETF들을 토큰화한 주식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50여 종을 추종하는 토큰이 발행되고 이들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각 토큰은 실제 증권사 파트너가 보유한 실물 주식 한 주당 한 토큰으로 완전히 담보가 되고 언제든 현금으로 1:1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이를 통해서 2021년 바이낸스가 시도했다가 중단한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정식 출시하게 되는데, 전통 금융자산을 퍼블릭 체인에다가 올려버리는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 메가 트렌드의 가속화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테마인지는 우리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번 이상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대응 전략을 세워 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코인마켓캡 들어가셔서 꼭 테마별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야 된다. 조만간 별도로 또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솔라나가 토큰 플랫폼으로 낙점되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점도 상당히 아주 많이 주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자산 토큰화 물결이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기관들과 손잡고 국채 등 실물자산 온체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수이나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잇는 오라클 인프라를 제공하는 체인링크, 이런 프로젝트에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의 규제 정비, 전통자산의 블록체인 편입이라는 이 세 가지 흐름이 모두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흐름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순조롭게 보인다는 것은 더없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이더리움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200일 단순이동 평균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여기를 상향 돌파할 경우 3,500달러에서 3,600달러를 향한 랠리의 포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 2,468달러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더리움은 더 후퇴하는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에서 잇따라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국제 결제 전문 기업인 브라자는 최근 XRP 레저 위에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B를 출시했습니다. 브라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해외 송금 그리고 상거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USDB 발행은 XRP 레저가 실제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실사용되는 유틸리티 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거의 남미 허브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USDB가 지역 내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라면 XRP 레저의 실제 사용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미카를 준수하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럽이 역시 XRP 레저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발행사는 휴먼 파이낸셜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1:1 유로 담보 기반 은행 예치 그리고 금융당국 승인 구조로
설계를 해서 미카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XRP 레저가 규제 친화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꽤 강력한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XRP 레저가 단순한 송금용 체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XRP의 본질적인 가치는 송금 속도 자체보다는 신뢰 가능한 글로벌 가치 전달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이번 브라질과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채택은 그 방향성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훈훈한 와중에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가 3.33달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XRP 주간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알렸었는데 200일이 지난 오늘 XRP RSI는 다시 한번 동일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3.33달러까지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5.85달러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트코인들이 한번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묵직한 한방성 호재 재료가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현물 ETF 이슈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와이즈, 코인쉐어스, 피델리티 등이 제출한 암호화폐 ETF 승인을 보류했다라고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공유했습니다. XRP ETF, 라이트코인 ETF, 현물 상환을 허용하는 비트코인 ETF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세이파트는 다만 SEC는 카나리 캐피털이 제출한 스테이킹 가능한 트론 ETF 신청을 공식 접수했다라고 인정했다. 이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ETF 이슈와 더불어서 XRP를 포함한 알트 대장들에게 전체 시장에게 묵직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한 SEC의 결정 기한이 6월 17일입니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은 FOMC 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 6월 말에는 또 XRP 레저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어서 새로운 호재성 재료가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기대 상황을 반영을 해보자라면 이 정도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위에서 잘 자리를 잡아준 뒤에 12만 달러 위로 폭발적인 랠리를 한 번 더 벌이면서 신고가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 횡보를 받는 상황, 그 이후에 알트들로의 자금 순환이 펼쳐지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기운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알트 대장들이 순환매의 포문을 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폭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1만 달러 뚫어낸 그런 폭발 랠리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12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줄 정도의 그 정도 모멘텀이 필요한데 정말 어쩌면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옵션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여름은 암호화폐 시장의 비수기로 꼽히기도 하고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계절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카이코 데이터를 보면 오는 6월에서 7월 만기 옵션에 강세 베팅이 이례적으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6월 27일 만기 BTC 옵션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행사가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구간에 베팅하며 초강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여름철에도 신고가 경신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이코는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3분기, 특히 여름철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예외적인 흐름이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2년 여름에는 셀시우스, 3에로 캐피털 파산 같은 구조적인 충격이
변수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긴장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에는 FOMC가 예정돼 있고 7월 9일에는 트럼프가 예고한 대중국 추가 관세 발표 시한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는 여름 휴회 전까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서 시장 전반의 정책 리스크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컨대 옵션 시장은 이미 조용한 비트코인 시장의 이면에 숨어있는 폭발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촉매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체 인상은 좀 조용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파생 상품 시장은 긴장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곧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 그 움직임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 흥미로우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그런 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 많이 하시면서 전략적이고 또 계획적인 스탠스 잘 정립하시고 꼭 원하는 투자 결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